눈이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어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주막에 삿갓쓴 손님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고 걸음이 느렸지요. 주모가 육전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노릇하게 지진 육전 5점이 접시에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종이었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육전 한 점을 내준 값으로 사흘 뒤 이 주막의 아궁이 불이 꺼집니다. 3년 동안 하루도 꺼진 적이 없던 불이었습니다. 이 접시 아래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하필 육전 아래에 숨겼을까요? 그리고 어찌하여 좋은 일을 한 사람의 아궁이가 식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달쌤입니다. 옹달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조선 어느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어귀 경복궁 담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향화주막이라 적혀 있었지요. 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평상 셋이 놓였고 안에 방이 2 있었습니다. 부엌은 마당 한쪽에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장독대가 있었지요. 주인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매양이었고 나이는 40이 조금 넘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손이 거칠었지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무명 저고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막이 다른 주막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고기를 얇게 자면서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 기름에 지진 것입니다. 잔치상에 오르는 음식이지요. 값이 비싸서 여느 집에서는 1년에 1~2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주막에서는 날마다 붙였습니다. 한 접시에 육전 5점, 값은 다푼이었습니다. 싸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서푼이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시켰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매향이 붙인 육전은 식어도 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저미는 결이 달랐고 기름 온도를 잡는 손이 달랐습니다. 매향은 번철에 손을 대보지 않고도 기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았습니다. 기름이 우는 소리로 알았지요. 하루에 설은 접시쯤 나갔습니다. 한 접시에 다푼이니 하루에 150푼입니다. 그런데 고기값이 나가고 기름값이 나가고 밀가루값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5푼이었지요. 한 달이면 2냥 남짓입니다. 그것으로 2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15된 사내 아이였지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이 크고 순했습니다. 더벅머리를 한 채 어머니 곁에서 손님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거두며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막 일을 도왔습니다. 이 아이가 새벽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었지요. 매향이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복동아,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예, 불을 다시 살리는 것이 처음 지피는 것보다 어렵다. 예, 어머니. 그래서 이 주막의 아궁이는 3년 동안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주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향의 남편은 내의원 의관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임금과 왕실의 병을 살피는 자리였지요. 벼슬은 높지 않았고 녹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였고 집에는 늘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매향은 그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20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마당에 널어둔 약재를 걷고 절구에 빻는 것을 체에 쳐주고 달일 때 불을 봐주었지요. 남편이 밤새 약재를 손질하면 옆에 앉아 등잔 심지를 돋워주었습니다. 그러니 매향은 의원이 아니었으나 의원의 손을 20해 옆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예,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코가 났소. 별 말씀을요. 참말이요. 나는 눈으로 보고 아는데 당신은 냄새로 아니까.
그 남편이 3년 전 죽었습니다. 10월 그저밤이었습니다. 궁에서 돌아오던 길, 집에서 2골목 떨어진 좁은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뒤통수가 깨져 있었지요. 관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매양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매향이 어째서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술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인하고 20해 동안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이 하루도 없었지요. 매향이 관아에 갔습니다. 제 남편은 술을 못합니다. 주모, 사람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부인이 다 아오? 압니다. 20회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마셨겠지. 주모, 이 일은 끝났어. 매양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어찌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매향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녹봉이 끊기고 녹봉이 끊기면 두 식구가 굶습니다. 그날 매향에게 급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매양이 주막을 열었습니다. 살던 집을 반으로 나누어 앞채를 헐고 마당에 평상을 놓았지요. 남편이 쓰던 방 하나를 손님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손밖에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 육전이었을까요? 남편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서는 날이면 매향이 육전을 부쳐서 기름종이에 싸주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궁에 지고 들어가 화로에 데워 먹었지요. 주막을 열던 첫날, 매향이 번철을 올려놓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기를 저몄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셋 있었습니다. 하나는 몇 프로 만든 작은 약숟가락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손잡이가 손대에 달아 반들반들했습니다. 매양은 그것을 찬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둘은 처방 한 줄이었습니다. 죽기 얼마 전 남편이 밤중에 매양을 깨워 낮은 목소리로 일러준 것이 있었지요. 여보, 내가 아는 것 중에 남에게 함부로 일러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강즙과 오미자를 함께 달여 꾸준히 마시면 몸 안에 든 도끼가 서서히 가신다오. 도끼라니요? 갑자기 그런 말씀은 어째서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지요. 기억해두시오.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 모르오. 셋은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리에 누우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덧칠한 글씨는 빛에 비추면 드러나오. 매향이 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해본 말이요.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여러분, 매향이 이 셋을 3년 동안 어찌 여겼는지 아십니까? 유언쯤으로 여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남기는 것이려니 했지요. 그 중에 처방 한 줄만 요긴하게 썼습니다. 주막에 병색이 짙은 손님이 오면 매향이 종이에 그것을 적어 접시 아래에 끼워 주었거든요. 말로 하면 참견이 되지만 종이로 주면 참견이 안 되니까요. 열의 9은 그것을 못 보고 그냥 갔습니다. 가끔 알아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지요. 주모, 이건 뭐요? 드시면 몸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의원이요? 아닙니다. 죽은 지아비가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웃으며 종이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준 종이가 100장쯤 되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작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매양이 3년 동안 밤마다 되짚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들여다보면서 매향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 저녁에 어느 한 장면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매향을 미워하실 테니까요. 그해 초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째 되는 해였지요.
해가 짧아져서 심심한 데여도 골목이 어둑해졌습니다. 매양이 마당에 등을 내걸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볏짚 발이 거쳤습니다. 손님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매양이 그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막에 처음 온 것은 2년쯤 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쯤 왔습니다. 늘 저물녘에 왔고 늘 삿갓을 썼습니다. 사람이 붐비지 않는 자리, 마당 구석, 평상에 앉았지요. 시키는 것도 늘 같았습니다. 육전 한 접시와 탁주 한 사발, 말수가 없었습니다. 육전을 천천히 먹고 탁주를 반 사발쯤 마시다 말고 한참 마당을 내다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값을 늘 2배로 놓고 갔습니다. 5푼짜리 육전에 10푼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매향이 몇 번을 쫓아나가 거스름을 내밀었지요. 손님, 거스름이 남았습니다. 드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모, 예, 이 집 육전이 5푼짜리가 아니오. 그러고는 그냥 갔습니다. 매양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벼슬은 없어도 살림이 넉넉한 선비겠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벌었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이 붉고 눈이 형형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등이 곧았지요. 그래서 기가 세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취객들이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상에서 일어나 한마디를 했습니다. 거기 그 한마디에 둘이 손을 놓았습니다. 목소리 때문이었지요. 크지 않은데 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매향이 이 손님을 2해 동안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볏짚발을 걷고 들어선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문지방을 넘는데 발끝이 걸렸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턱선이 야위어 있었지요.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매향이 얼른 다가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랜만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늘 앉던 데면 돼요. 손님이 구석 평상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손으로 평상을 짚었는데 그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이었습니다. 매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육전 한 접시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오. 탁주도요? 손님이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물로 주시오. 매향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손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술을 안 드신다. 2해 동안 늘 탁주를 시키던 분인데 매양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 기름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마당 쪽을 돌아보았지요. 육전이 나갔습니다. 손님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점을 짚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젓가락 끝이 접시 위에서 2번 미끄러졌지요. 매양이 부엌 앞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2해 전 이 사람은 젓가락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육전 2점을 먹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주모, 예, 오늘은 이만하겠어. 어디 편찮으십니까? 손님이 잠깐 매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삿갓 그늘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매향이 그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잿빛이었습니다. 붉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 아래가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지요. 편찮으시군요. 늙는 것이요. 2해 전에는 안 그러셨습니다. 손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주모가 나를 그리 오래 보았소? 봤습니다. 손님은 저 자리에만 앉으셨고 늘 거스름을 안 받으셨습니다. 손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향이 빈잔을 거두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물을 담아냈던 사기잔이었지요.
손님이 반쯤 마시고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매향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앞을 지나는 순간 냄새 하나가 스쳤습니다. 매향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무슨 냄새였을 것 같습니까? 술 냄새도 아니고 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쇳내였습니다. 무쇠솥을 오래 긁었을 때 나는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 말입니다. 물을 담았던 잔에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매양이 잔을 도로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는 냄새다. 매양이 부엌으로 들어와 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냄새를 매양이 어디서 맡았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서 맡았습니다. 죽기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궁에서 돌아와 약함을 열더니 마른 약재 몇 조각을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 그 물을 뜨거운 번철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렸지요. 부엌 안에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이리 와 보시오. 무엇입니까? 이 냄새를 기억해 두시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남편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기억만 해 두시오. 코로. 그러고는 번철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매향이 그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약재를 만지다 별난 짓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그 냄새가 손님의 잔에서 났습니다. 매향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님은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매향이 물었습니다. 손님, 말하시오. 요새 무슨 약을 드십니까? 손님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째서 묻소?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요. 약을 먹고 있소. 오래 드셨습니까? 손님이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3년쯤 되었소. 3년. 매양의 손끝이 저렸습니다. 드시면 좀 나으십니까? 손님, 주모. 손님이 매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물으면 안 돼요. 어째서요? 내가 먹는 약을 남이 물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어. 매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요.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모가 나를 걱정한 것이지. 손님이 나가고 나서 매양이 부엌에 들어가 번철을 다시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육전을 5점 부쳤습니다. 그러고는 접시를 꺼냈습니다. 접시 바닥에 종이 한 장을 깔았지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강즙과 오미자를 함께 달여 아침 저녁으로 드십시오. 3년이면 3년만큼 오래 드셔야 합니다. 그 위에 육전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매향이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궁이니 임금이니 하는 것은 매향의 머릿속에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2해 동안 제 육전을 먹으러 온 손님 하나가 몰라보게 상했으니 죽은 지아비가 남긴 처방 한 줄을 적어준 것뿐이었지요. 3년 동안 100번쯤 한 일이었습니다. 열흘 뒤였습니다.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매양이 마당에서 그 걸음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걸음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구석 평상에 앉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왔소? 육전 내오겠습니다. 주모. 매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손님이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접혔던 자국이 여러 겹이었고 가장자리가 손때에 달아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여러 번 폈다 접었다 한 것이 눈에 보였지요. 매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써주었소? 제가 썼습니다. 주모가. 예. 손님이 종이를 평상 위에 펴놓았습니다. 주모, 앉으시오. 손님, 저는 서서 듣겠습니다. 앉으시오. 매양이 평상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대로 열흘을 먹었소. 예, 손떨림이 줄었소.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좀 잤소. 3년 만에 처음이요. 다행입니다. 주모. 예,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소? 매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답했지요. 죽은 지아비가 일러준 것입니다.
손님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지아비가 의원이었어? 내원 의관이었습니다. 손님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여러분, 매양은 이때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접시를 치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모, 예, 지아비 함자가 어찌 되어? 매향이 남편의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매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삿갓을 벗어 무릎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손님이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 매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지아비를 아십니까? 손님, 제 지아비를 아십니까? 손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지요. 언제 죽었어? 3년 전 10월입니다. 손님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10월. 예, 어찌 죽었소? 관에서는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못 타오. 여러분, 매향이 이 말을 들은 순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3년입니다. 3년 동안 매향이 그 말을 100번을 했습니다. 관아에서도 하고 이웃에게도 하고 친정 오라비에게도 했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고, 사람 속을 부인이 어찌 다 아오. 그날은 마셨겠지. 이제 그만하시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무도 매양의 말을 받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당구석 평상에 앉은 삿갓 쓴 손님 하나가 매양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술을 못 타오. 매향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 뒤에 매향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손님, 말하시오. 제 지아비를 어떻게 아십니까? 손님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어. 어떤 신세를요? 오래된 일이요. 손님이 삿갓을 다시 썼습니다. 주모, 예, 내가 다음에 다시 오겠소? 손님, 그때 내가 물을 것이 있어. 손님이 평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종이를 다시 접어 소매에 넣었지요. 그리고 나가면서 문간에서 한 번 돌아섰습니다. 주모, 예, 이 종이를 남에게는 주지 마시오. 매향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째서요? 손님이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것을 적은 사람이 있었소.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매향이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것을 적은 사람이 있었소. 그 말이 귀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향이 이 밤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당에 나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주막 간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문 위에 널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켠 것인데 두께가 손가락 2마디쯤 되었지요. 거기에 향화주막 넉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널판을 누가 깎았느냐 하면요. 남편이었습니다. 죽기 2달 전 남편이 마루 밑에서 널판을 하나 꺼내오더니 밤마다 앉아서 그것을 깎았습니다. 매양이 물었지요. 네, 그던 반던가대 발았습니다. 그건 무엇에 쓰시려고요? 쓸 데가 있소. 무슨 글자를 새기십니까? 아직 안 정했소. 그러고는 죽었습니다. 널판은 앞면만 매끈하게 다듬어진 채로 마루 밑에 남아 있었지요. 이듬해 겨울, 매향이 주막을 열면서 그 널판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향화주막 넉자를 새겨서 문 위에 걸었습니다. 남편이 깎다만 널판이 간판이 된 것입니다. 매향이 그 아래를 3년 동안 하루에 20번씩 드나들었습니다. 앞면만 보면서요. 이 밤에 매향이 등잔을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덧칠한 글씨는 빛에 비추면 드러나오.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었지요. 매향이 3년 동안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님이 그 말을 하고 간 뒤로 매향의 머릿속에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매향이 마루에 올라서서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팔로 안아서 마당에 내려놓았지요. 그러고는 뒤집었습니다. 뒷면은 거칠었습니다. 태폐질을 안 한 면이라 결이 그대로 있었지요. 매양이 등잔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양이 손바닥으로 널판을 쓸어보았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매양이 등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등잔을 널판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불빛이 비스듬히 널판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나뭇결 사이에 그림자가 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끝으로 아주 얕게 그은 자국이었습니다. 빛이 위에서 곧게 내리면 안 보이고 옆에서 비스듬히 들어와야 그림자가 지는 깊이였지요. 매향이 등잔을 그 각도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글자 한자가 있었습니다. 주. 물을 대다 부어넣다 적어넣다 하는 그 글자였습니다. 매양이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끝으로 획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획 끝이 살짝 꺾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은 글씨를 쓸 때 마지막 획 끝을 늘 그렇게 꺾었습니다. 매향이 20해 동안 그 글씨를 보았지요. 약재 봉지마다 이름을 적어 붙이던 그 글씨였습니다. 매양이 널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이 널판에 글자를 새겨두고 죽었습니다.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요. 먹이 아니라 칼끝으로요. 빛을 비스듬히 비춰야만 보이게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아내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덧칠한 글씨는 빛에 비추면 드러나오. 매향이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남편은 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언젠가 알아들을 만한 것 하나를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매향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간판을 도로 걸어놓고 부엌에 들어와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주, 이 한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매향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3년 전 그 밤에 남편이 넘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향이 불씨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흘 뒤에 이 집 아궁이 불이 꺼집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매향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옆집 발이 거치고 사내 셋이 들어섰습니다. 앞선 사람이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몸이 마르고 키가 컸지요. 뒤에 선 둘은 아전 차림에 장부와 부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천히요. 이단이 태, 간장을 대, 평상 셋, 부엌, 장독대, 그리고 문 위의 간판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매양이 빗자루를 놓고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내가 매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황갈색이었습니다. 빛이 들면 노랗게 비치는 눈이었지요. 매양이 그 눈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집 주인이요. 그렇습니다. 호조에서 나왔소. 사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펴서 두 손으로 받쳤지요. 이름이 최도석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포졸이 들이닥쳐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매양을 무너뜨리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장부입니다. 최도석이 장부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주모, 이 집이 문을 연 지 몇 해요? 3년째입니다. 그동안 세를 얼마나 냈소? 달마다 8푼씩 냈습니다. 최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소. 매향이 눈을 들었습니다. 잘못이라니요. 주막에 매기는 새가 두 가지요. 하나는 목노새,
하나는 음식세. 최도석이 손가락 둘을 폈습니다. 목로세는 술을 파는 값이고 음식세는 먹을 것을 파는 값이요. 주모는 목로세만 냈소. 매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관에서 정해준 대로 냈습니다. 그렇겠지. 3년 동안 한 달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겠지. 최도석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육전을 파오. 육전은 술이 아니오. 먹을 것이오. 매양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3년치를 다시 매겨야지. 아전이 붓을 들고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판을 튀는 소리가 마당에 났습니다. 한참 뒤에 아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냥하고 닷돈입니다. 매양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2냥. 여러분, 이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향이 육전을 붙여서 한 달에 손에 쥐는 것이 2냥 남짓이었습니다. 6달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6달을 한 푼도 안 쓰면 두 식구가 굶어 죽습니다. 나리, 말하시오. 제가 잘못 낸 것이라면 이제부터 고쳐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아니라 3년치요. 3년치를 어찌 한 번에 냅니까? 최도석이 매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모, 나는 셈을 하는 사람이지 봐주는 사람이 아니오. 나리, 열흘을 주겠소? 최도석이 몸을 돌렸습니다. 열흘 안에 못 내면 이 집 세간을 잡소. 여러분, 매양이 여기서 무엇을 물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 물었습니다. 어째서 3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오십니까? 이 한마디를 못 물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사람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 어떤 일인지 매양이 알았거든요. 관을 의심하는 말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매양이 물은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나리, 열흘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매향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날이 떴었으니까요. 이튿날 저녁에는 셋이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양이 마당등을 켜놓고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매향이 저작거리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늘 사던 푸주간이었습니다. 주인이 매향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없소. 저기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건 임자가 있소. 영감님, 주모, 그냥 가시오. 매향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푸주간 주인이 한참 있다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 소문 못 들었소? 무슨 소문이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이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매향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향화주막에서 병든 소를 쓴다는 말이 돌고 있어. 매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값이 그리 싼 것 아니냐고들 하오. 영감님, 제가 3년 동안 어디서 고기를 샀습니까? 우리 집에서 샀지. 그러면 영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포채간 주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지. 그런데요. 내가 안다고 그 말이 도는 게 맞지 않소.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모, 나도 장사를 해야 하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는지 아십니까? 누가 퍼뜨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은 사람은 있는데 처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 집 육전은 값에 비해 고기가 좋다. 이것은 3년 동안 이 주막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바로 그것을 뒤집었지요. 값에 비해 고기가 좋으면 그 고기가 어디서 났겠나. 칼로 찌른 것이 아닙니다. 자랑을 뒤집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칼보다 잘 듭니다. 닷새째 되던 날, 복동이 부엌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밀가루도 오늘까지입니다. 매향이 부뚜막을 짚고 섰습니다. 복동아,
예. 오늘은 불을 지피지 말아라. 복동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됐다. 어머니, 책감도 없다. 그날 저녁에 향화주막 아궁이가 꺼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매양이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매양이 손을 넣어 보았지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1시경쯤 지나니 그 온기도 없어졌습니다.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첫머리에서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인이 육전 한 점을 내준 값으로 사흘 뒤 이 주막의 아궁이 불이 꺼집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매양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색이 짙은 손님 하나에게 육전 아래 종이 한 장을 끼워준 것입니다. 3년 동안 100번쯤 하던 일이었지요. 그것이 이 집 불을 껐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향화주막 부엌에는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양이 식은 재를 손으로 쓸어 모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여러분, 매향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지를요.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향이 마당에 앉아 깨진 사기 그릇을 붙이고 있는데 골목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톡, 톡, 톡. 볏짚발이 거쳤습니다. 전분이었습니다. 일은 가까운 노파였습니다. 흰머리를 작게 쪽지어 낡은 은비녀를 꽂았고 회백색으로 탁한 눈이 허공을 향한 채였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에 빈 사발을 들고 있었지요. 이 주막에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골목이 아무리 복잡해도 지팡이 하나로 막힘없이 찾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쯤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지요. 매향이 얼른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주모, 오늘은 국밥이 없습니다. 알고 왔네. 전분이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자네 집 굴뚝에서 사흘째 연기가 안 나. 매향이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전분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안 나. 이 골목이 자네 집 기름 냄새로 사는 골목인데. 매향이 마루 끝에 같이 앉았습니다. 어르신, 응. 저는 이제 이 집을 접어야겠습니다. 전분이가 지팡이를 무릎 위에 뉘었습니다. 어째서? 새가 12냥이 밀렸다 합니다. 밀렸다고? 3년치를 다시 매겼습니다. 전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주모, 예, 자네 집에 관해서 사람이 왔나? 왔습니다. 몇이나? 3이 왔습니다. 전분이가 지팡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무어라 하던가 호조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이름은 최도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전분이의 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지팡이가 마루에서 굴러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났지요. 툭 하는 소리가 났지요. 매향이 얼른 주워 올렸습니다. 어르신, 전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전분이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모, 예,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떻던가? 목소리요? 높던가, 낮던가? 매향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낮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을 흐리던가? 아닙니다. 또박또박 끊었습니다. 전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감을 것도 없는 눈이었지요. 그래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아네. 매향이 몸을 돌려 전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그 사람을 아십니까? 얼굴은 모르지. 목소리는 아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전분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마른 잎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다 전분이가 물었습니다. 주모, 예? 자네 남편이
언제 죽었나. 매향의 등이 굳었습니다. 3년 전 10월입니다. 10월 며칠인가? 그저였습니다. 전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주모, 내가 자네한테 3년 동안 못한 말이 있네. 여러분, 여기서 전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전분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겪어서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60몇 해를 귀로 살았습니다. 발소리로 사람을 가렸고, 걸음수로 길을 익혔고, 목소리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골목을 30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년 전 10월 그저밤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국밥을 얻어먹고 돌아가는 길이었네. 전분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네 집에서 두 골목 아래 담이 꺾이는 자리 있지. 압니다. 거기 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네. 다리가 아파서.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가 났어. 매향이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았습니다. 몇이었습니까? 넷일세. 넷이요. 셋은 신을 신었고 하나는 갓신이었네. 전분이가 손가락으로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톡톡톡톡. 갓신 소리가 다르네. 밑창이 얇아서 딱딱 울리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네. 무엇이요? 수레. 전분이가 손을 들어 앞을 그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어. 왼쪽 바퀴였지. 어떻게 왼쪽인 줄 아십니까? 소리가 이쪽 귀에서 났으니까. 매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레가 담 꺾이는 데서 떴었네. 그러고는 소리가 났지. 무슨 소리요? 전분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 매향이 마루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주모, 그 다음을 들어야 하네. 예, 넘어지고 나서 아무 소리도 안 났네. 보통은 소리가 나지. 아프다든가 뭐라든가. 전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그래서 내가 알았네. 무엇을요?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누가 낮게 한마디를 했네. 매향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라 했습니까? 전분이가 그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목소리를 흉내내지도 않고 아주 담담하게요. 묻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매향이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 목소리일세. 낮고 큰 소리를 안 내는데 눌리고 말끝을 안 흐리는 목소리. 전분이가 매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자네 마당에 들어온 그 사람일세. 여러분, 매향이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이렇게 물었지요. 어르신, 어째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모, 내가 관아에 가서 무엇을 말하겠나? 보신 것을요. 내가 무엇을 보았나? 나는 못 보네. 매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 내가 발소리를 내뚫었고 수레 왼쪽 바퀴가 삐걱거렸고 누가 낮게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면 저들이 뭐라 하겠나? 전분이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헛것을 들었다 하겠지. 그리고 주모, 예, 내가 그날 밤에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아나.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분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봤네. 매향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고도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지. 어째서요? 전분이가 제 눈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 때문일세. 저들이 담 밑에 앉은 늙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네. 저 늙은이는 앞을 못 보. 전분이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안 죽였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니까. 매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모, 예. 그런데 저들이 하나를 몰랐네. 무엇을요? 전분이가 제 귀를 짚었습니다. 나는 눈으로 안 보고 귀로 보네. 그리고
귀로 본 것은 아니치네. 전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년일세. 나는 그 목소리를 3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전분이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옆집 발 앞에서 한 번 멈췄지요. 주모, 예? 내가 오늘 이 말을 왜 했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전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집 불이 꺼졌으니까 3년 동안 안 꺼지던 불이 꺼졌으면 이제는 말해도 되는 때가 온 것이지.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톡, 톡, 톡. 지팡이 소리가 골목 저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매양이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없는 부엌은 춥습니다. 매양이 아궁이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재만 남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매향이 3년 동안 밤마다 되짚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3년 전 10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궁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경쯤 이른 시각이었지요. 매양이 그때 저녁상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12이던 해였고 아이는 벌써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진지 안 드십니까? 입맛이 없소.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요. 매양이 상을 들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 내가 오늘 궁에서 무얼 하나 보았소. 매향이 상을 든 채 돌아섰습니다. 무엇을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요. 당신은 부엌에서 함께 못 쓰는 것이 있어?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소. 매양이 웃었습니다. 있지요. 가마국에는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 국물이 죽고요. 따로 쓰면 괜찮소? 괜찮습니다. 따로면 다 좋은 것들이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그렇소. 여러분, 이때 매양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팔로 상을 받쳐든 채 문지방을 넘으려던 참이었지요. 그리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쓸 물도 안 길어다 놓았고요. 매양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따 얘기합시다. 남편이 그 말에 잠깐 매향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지요.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갔다 오겠어? 이 밤에요? 두고 온 것이 있어. 밤이 깊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어? 남편이 두루마기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매양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마당 쪽을 보았지요. 남편이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매향 쪽을요. 여보, 매향이 그릇을 든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왔지요. 매향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남편이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금방 오십시오. 그러겠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매향이 아궁이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매향은 밤마다 그 마당을 다시 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서던 자리,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다물던 얼굴, 그리고 제가 그릇을 들고 서서 뭐라고 했는지를요. 이따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말하려 했습니다. 궁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아내에게 말하려고 저녁을 안 먹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작하려던 것이지요. 따로 쓰면 괜찮은데 함께 쓰면 안 되는 것. 그런데 아내가 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양이 아궁이 재를 손으로 그려쥐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상을 놓았으면요.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제가 그때 앉아서 들었으면 당신이 안 나가셨겠습니까? 부어간이 조용했습니다. 아니면 나가셨어도 제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알았겠지요. 매향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매향이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저는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정도 아니고 관아도 아닙니다. 3년 전에 상을 놓지 않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따 하자고 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매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찬장 안쪽을 열고 남편의 약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마른 약재 냄새가 올라왔지요. 그 안에서 약 숟가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대에 달아 반들반들한 숟가락이었습니다. 매향이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그때 안 물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매향이 약숟가락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깨웠지요. 복동아, 예, 어머니, 어미가 이틀쯤 나갔다 오겠다. 복동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디를요? 사람을 하나 찾아야 한다. 누구를요? 매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같이 궁에 있던 어른이다. 이름을 아십니까? 안다. 서만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에 2번 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을 함께 서던 동료였고 매향이 싸준 육전을 남편과 나눠 먹던 사람이었지요. 남편이 죽고 나서 매향이 부고를 알리려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 해에 그만두었습니다. 매향이 그때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지요. 서만호가 사는 곳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한양 성밖 동쪽으로 30리쯤 떨어진 상객감이었습니다. 매향이 그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가 한 채에 마당이 넓었고 마당 가득 약재를 널어 놓았습니다. 멍석 위에 뿌리며 껍질이며 열매가 종류별로 널려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매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집 마당이 이랬습니다. 매향이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한참 뒤에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노인 하나가 내다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이가 60 중반은 되어 보였지요. 누시여, 북촌 향화 주막에서 왔습니다.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내의원에 계시던 분의 처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향이 남편의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매향이 살인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가시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어르신, 저희 집에 2번 오셨습니다. 모른다지 않소.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 지아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르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향이 그날 그 마당에서 2시경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골짜기가 어두워질 때까지요.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향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2번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막은 문을 닫았고 새는 12냥이 밀렸고 아들은 굶고 있습니다. 이틀을 걸어서 찾아간 사람은 문을 안 열어주었습니다. 매향이 진 것입니다. 매향이 길가 바위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약숟가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여보, 저 어른이 어째서 문을 안 열까요? 매향이 그 숟가락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우신 게로군요. 여러분, 매향이 여기서 무엇을 알아냈는지 아십니까? 문을 안 열어준 것이 답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문을 열고 나는 모르오 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 노인은 이름을 듣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문을 안 닫습니다. 매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돌아가는 대신 가까운 마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매향이 그 마을 주막의 부엌을 빌렸습니다. 주모에게 이렇게 청했지요. 부뚜막을 한 식경만 빌려주십시오. 값은 치르겠습니다. 무얼 하시게요? 고기를 좀 지지겠습니다. 매향이 가진 돈을 다 털어 고기를 샀습니다. 한 근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며서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 번철에 지졌습니다. 치! 기름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향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놀렸지요. 육전 20점을 붙여서 광주리에 담고 그 위에 무명천을 덮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게요. 매향이 다시 그 골짜기를 올랐습니다.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광주리를 내려놓고 무명천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갓 부친 육전 냄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름과 달걀과 고기가 함께 익은 냄새입니다. 이것이 바람을 타면 아주 멀리 갑니다. 산골짜기에서는 더 그렇지요. 다른 냄새가 없으니까요. 1시경쯤 지났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문지방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그것이. 매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육전입니다. 노인이 문지방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주모, 예, 어째서 육전을 가져왔소. 제가 파는 것이 그것입니다. 향화주막이라고 북촌어귀에서 육전을 붙입니다. 노인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러다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향화주막. 예, 그 사람이 야근 서는 날마다 이것을 싸왔소. 매향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압니다. 제가 쌌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름종이에 싸서 화로에 데워서 나하고 둘이 나눠 먹었소. 15년을 그리했소.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에 노인이 손을 내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안에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물을 한 사발 떠왔습니다. 내 이름은 서만호요. 압니다. 자네 남편과 내 이원에서 15년을 같이 있었소. 매향이 방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어르신, 제 지아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서만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었소. 무엇을요? 3년 전 10월이었소. 서만호가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왔소. 장부를 손에 들고. 장부요. 궁에서 임금께 올리는 당약을 짓지 않소. 그러면 어느 날 무엇을 몇 냥 넣었는지를 다 적소. 그것을 들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물었소. 서만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님, 이 둘이 어째서 늘 같이 오릅니까? 매향이 숨을 삼켰습니다. 둘이라니요. 약재 둘이요. 나는 그 장부를 들여다보고 손이 굳었소. 어째서요? 나도 알아봤으니까. 매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어찌하셨습니까? 서만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셨습니까? 서만호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한 줄 아시오? 모릅니다. 서만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묻지 말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를 했소. 서만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묻지 말게. 자네도 처자식이 있지 않은가? 못 본 것으로 하세.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서 물었소. 매향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어이에게 물었소. 그날 낮에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무어라 물었습니까? 이 둘을 나란히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날 밤에 죽었소. 매향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하시오.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서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향이 그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못 쓰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물었어? 물었습니다. 자네한테? 예. 서만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자네한테 말하려고 했구먼. 매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따 얘기하자 했습니다. 서만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지요. 주모, 예, 나는 못 본 것으로 하자 했고 자네는 이따 하자 했소. 그 사람은 두 번 물었는데 둘 다 대답을 못 들었소. 매향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어르신, 그 둘이 무엇입니까? 서만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소. 어르신, 자네 남편이 그것을 입에 담고 죽었소.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을 말하면 열흘 안에 자네가 죽소. 매향이 방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저더러 어쩌란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집이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굶습니다. 서만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매향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주모, 예,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뿐이요. 그 이상은 못하오. 말씀하십시오. 서만호가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하나, 약재는 하나도 그른 것이 없소. 매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장부를 3년치 다 뒤져도 상한 약재도 없고 가짜도 없고 양이 넘친 것도 없소. 낱낱이 다 옳소. 매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상합니까? 서만호가 손가락 둘을 폈습니다. 두 가지가 나란히 올랐소. 나란히요. 따로 놓으면 약이요. 나란히 놓으면 약이 아니요. 매향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따로 놓으면 약이고 나란히 놓으면 약이 아니다. 어르신, 저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네는 아오. 예? 서만호가 마당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자네 부엌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소. 매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저녁에 한 말이었습니다. 주모, 자네는 20회를 그 사람 옆에서 약재를 널고 걷고 갈았소. 그 사람이 나한테 늘 그럽디다.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코가 낮다고. 서만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름을 대면 자네가 죽소. 그러니 자네가 알아내시오. 어디서요? 부엌에서. 매향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셋은 무엇입니까? 서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셋은 자네가 아직 묻지 않은 것이요. 자네는 지금 누가 임금을 해치려 하는가를 묻고 있지요. 매향이 멈칫했습니다. 임금, 이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르신, 임금이라니요. 서만호가 매향을 보았습니다. 주모, 궁중 탕약을 누가 마시겠소? 매향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매향은 여태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장부에 무언가가 있었고 두 가지가 나란히 올랐다는 것까지는 들었지요. 그런데 그 탕약을 누가 마시는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막 여인의 머릿속에 궁은 없는 곳이니까요. 어르신, 말하시오. 그 탕약을 마시는 분이 그렇소. 매향이 방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주모, 자네가 묻는 방향이 틀렸소.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틀렸다니요. 서만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년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올라갔소. 1000사발이 넘소. 매향이 숨을 삼켰습니다. 주모, 사람을 해치는데 1000사발이도 한 사발이면 돼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을 매일같이 아주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만 올렸소. 매향의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서만호가 말했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요. 살려두려는 것이요. 여러분, 매향이 이 말을 알아듣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실 겁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라 살려두려는 것이라니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냐고요. 서만호가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주모, 임금이 오늘 돌아가시면 어찌 돼요? 새 임금이 서시겠지요. 그렇소. 그리고 새 임금은 제 사람을 데려오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 물러나야 하오. 하루아침에 매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래 사셔야 하오. 서만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프셔야 하오. 손이 떨려 붓을 못 쥐시고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고 반나절만 정사를 보시면 자리에 누우셔야 하오. 매향이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누가 씁니까? 서만호가 매양을 보았습니다. 주모가 지금 그것을 물었소. 3년이요. 서만호가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이 나라의 문서를 누가 썼겠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주십시오. 매양은 여태 나쁜 사람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해치려는 자, 남편을 죽인 자, 그 하나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임금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낫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바라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문서에 남지도 않고 입 밖에 나오지도 않고 누구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저 약재 2가지를 3년 동안 나란히 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도로 앉았습니다. 어르신, 말하시오. 제 주막에 2해 동안 오시던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만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삿갓을 쓰고 오셨고 늘 구석자리에 앉으셨고 값을 2배로 놓고 가셨습니다. 올해 들어 몰라보게 상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잿빛이 되셨습니다. 매양이 서만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지아비 함자를 아셨습니다. 서만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모, 예, 자네 그분께 무엇을 드렸어? 종이 한 장을 드렸습니다. 생강즙과 오미자를 다려 드시라고요. 서만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모, 예, 그분이 그것을 잡수셨어? 열흘을 드셨다 했습니다. 손떨림이 줄었다 하셨고요. 서만호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서만호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모, 예, 자네 주막에 오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시오? 매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만호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 탕약을 잡수시는 분이요. 매향이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그렇소. 방 안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마당에 약재를 스치는 소리만 났죠. 서만호가 소매로 눈을 눌렀습니다. 주모, 예, 자네가 3년 동안 100장쯤 돌린 그 종이 가운데 한 장이 이 나라 임금 손에 들어갔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사흘 만에 이 집 아궁이가 꺼졌는지를요. 저들이 매양을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죽이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의 힘은 조용함에서 나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유지된 것입니다. 주막 여인 하나가 죽으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주막 하나가 세를 못 내고 망하는 것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매양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가겠습니다. 어디로? 부엌으로요. 서만호가 매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모, 예,
자네가 알아내거든. 나에게 오지 마시오. 매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째서요? 서만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산에 숨어 살았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오. 다만 하나는 말해주겠소? 말씀하십시오. 서만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로는 못 이기오. 저쪽에 쓴 것이 다 옳게 적혀 있으니까. 매양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깁니까? 서만호가 매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면 내가 3년 전에 했겠지. 매양이 주막에 돌아온 것은 이튿날 저물녘이었습니다. 복동이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복동아, 어디를 가셨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매향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가 야위어 있었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밥을 짓자. 쌀이 없습니다. 매향이 아들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장독에 된장이 있다. 그것으로 죽을 쑤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 잠든 뒤에 매향이 부엌에 들어가 등잔을 켰습니다. 찬장 안쪽에서 남편의 약함을 꺼냈지요. 뚜껑을 열고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붓두막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마른 약재 봉지가 여남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질해둔 것들이었지요. 봉지마다 남편의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향이 등잔에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로 놓으면 약이고 나란히 놓으면 약이 아니다. 자네 부엌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소. 매향이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도 있습니다.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따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지요.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 국물이 미끄덩거리고 맛이 죽습니다. 따로 쓰면 둘 다 좋습니다. 부엌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손이 아는 것이지요. 매향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도 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막힙니다. 부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약재 중에 어느 둘인지를 어떻게 짚어냅니까? 약재는 수백 가지입니다. 매향에게는 궁의 장부가 없습니다. 궁에서 무엇을 썼는지 알 길이 없지요. 매향이 붓두막 앞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매향의 눈이 어느 한 자리에 떴습니다. 남편이 남긴 처방 한 줄이었습니다. 생강즙과 오미자를 함께 달여 꾸준히 마시면 몸 안에 든 도끼가 서서히 가신다. 매향이 3년 동안 이것을 유언증으로 여겼습니다. 병든 손님에게 적어주는 인정 많은 처방으로요. 그런데 이 밤에 매향이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하필 생강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자물쇠를 엽니다. 몸에 든 도끼를 가시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매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회입니다. 남편이 약재를 널면 걷어주고 빻으면 체에 쳐주고 다리면 불을 봐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 매향의 귀에 수없이 지나갔지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약재를 사발에 담아 생강 우린물에 담그면서요. 이놈은 이렇게 담가두어야 하오. 안 그러면 목이 아려서 못 쓰지. 매향이 물었습니다. 그냥 쓰면 어찌 됩니까? 목구멍이 부어오르오. 무섭습니다. 무서울 것 없어. 생강물에 하룻밤 담가두면 순해지요. 매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붓두막 위봉지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손질해둔 것이었지요. 봉지 겉에 남편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게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생강물에 담글 것. 매향이 그 봉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름을 안 알려주셨군요. 이름을 알려주면 제가 죽으니까요. 매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다스리는 것을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매듭입니다. 매양은 3년 동안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갔다고 믿었습니다. 원망도 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말하고 갔습니다. 간판 뒤에 글자 한자, 빛에 비추면 드러난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생강이 든 처방 한 줄. 아내가 알아들을 만큼만, 그러나 아내가 위험해지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요. 3년이 걸려서야 아내가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과 나란히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매양이 등잔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내의원에 들어가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매양은 그때 갓 시집온 새댁이었지요. 남편이 밤마다 방에 앉아 무언가를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매향이 옆방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랫가락처럼 짝을 지어 외우는 것이었지요. 무엇과 무엇은 함께 쓰지 말고, 무엇과 무엇은 함께 쓰지 말고. 매양이 한번 물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외우십니까? 함께 쓰면 안 되는 짝들이요. 몇이나 됩니까? 18이요. 그것을 왜 외우십니까? 남편이 웃으며 답했지요. 의원은 이것부터 외우고 시작하오. 한번 외우면 평생 안 있어. 매향이 눈을 감았습니다. 20회 전 겨울밤의 그 소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첫머리예요. 매향이 눈을 떴습니다. 부뚜막 위봉지 하나를 집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적힌 다른 봉지였습니다. 의관의 집이니 당연했지요. 이것도 남편이 손질해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향이 두 봉지를 부뚜막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넷인데 그중 둘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르지 맙시다. 함께 놓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매향이 물을 끓였습니다. 먼저 따로 달였습니다. 작은 뚝배기 둘에 물을 붓고 한쪽에 하나씩 넣고 불을 지폈지요. 한식경이 지나 김이 올랐습니다. 매향이 한쪽 뚝배기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쌉쌀한 뿌리 냄새가 났습니다. 그뿐이었지요. 다른 쪽에도 코를 댔습니다. 생강 기운이 섞인 밍밍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를 3년치 다 뒤져도 그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매향이 번철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하필 번철이냐 하실 겁니다. 매향은 주막 여인입니다. 20회 동안 남편 옆에서 약을 다렸고 3년 동안 제 손으로 기름을 달궜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 중에 가장 정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달군 기름이었습니다. 물에 넣으면 숨는 냄새도 달군 기름 위에서는 못 숨습니다. 주막에서 상한 고기를 가려내는 법이 그것입니다. 코를 대봐야 모릅니다. 기름에 한 점 올려보면 압니다. 매향이 번철의 기름을 얇게 둘렀습니다. 불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두 뚝배기의 물을 조금씩 떠서 함께 부었습니다. 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매향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 손이 저절로 부뚜막을 짚었지요. 쇳내였습니다. 무쇠솥을 오래 긁었을 때 나는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 여러분, 매향이 이 냄새를 어디서 맡았습니까? 2번 맡았습니다. 한 번은 3년 전 남편이 부엌에서 번철의 몇 방울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을 때입니다. 이 냄새를 기억해 두시오, 코로. 또 한 번은 초겨울 저녁, 삿갓쓴 손님이 마시다만 잔에서였지요. 매향이 뒤로 물러서다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사기 대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매향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번철 앞에 선 채로 올라오는 그 냄새를 오래 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향은 다 알았습니다. 임금이 3년 동안 마신 탕약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약재는 하나하나 다 깨끗했습니다. 다만
함께 놓아서는 안 되는 둘이 나란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1,000사발이 넘게요. 그러니 장부를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부에 적히는 것은 이름과 양뿐이니까요. 이름도 옳고 양도 옳습니다. 그런 것은 나란히 놓은 것인데 장부에는 나란히 놓았다는 것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매향이 부뚜막 앞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안였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매향의 마지막 벽입니다. 매향은 궁에 못 들어갑니다. 관아에 가면 최도석이 있습니다. 문서로는 못 이깁니다. 저쪽이 쓴 것이 다 옳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막 여인 하나가 이 나라 임금 앞에 설 방도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방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 주막의 단골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매향이 마당으로 나가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매향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임금을 만날 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주막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판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도 아니지요. 골목에 퍼지는 기름 냄새를 맡고 들어오셨습니다. 2해 동안 늘 그랬습니다. 매향이 식은 아궁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불을 지펴야 한다. 그런데 지필 것이 없었습니다. 쨉감도 없고 고기도 없고 기름도 없었습니다. 매향의 손에 남은 돈은 서푼이었습니다. 복동이 옆에 와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제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복동아, 할 수 있습니다. 매향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15된 아이가 눈이 템했습니다. 복동아, 어미 말을 들어라. 예, 어미가 이 집 불을 다시 지필 것이다. 예, 그런데 오늘은 나무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매향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빚을 얻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매향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전당포도 아니고 관아도 아니었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매향이 먼저 푸채간에 갔습니다. 주인이 매향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모, 나는 못 도와주오. 영감님, 소문이 아직 안 잦았소. 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푸채간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오? 매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이 저희 집에 3년 동안 고기를 대셨습니다. 됐지. 그 고기가 병든 소였습니까? 주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을 한 번만 소리내어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님, 고기가 병든 소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간 주인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태 이 소문이 매향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향화주막이 병든 소를 쓴다. 이 말이 돌면 향화주막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를 판 집도 같이 죽습니다. 부채간 주인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모, 예, 내가 사흘을 잠을 못 잤소. 압니다. 나는 그저 나 살자고 고개를 돌렸소. 주인이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저작거리에 나가 말하겠소? 매향이 다음으로 간 곳은 전분이의 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처마가 낮은 작은 집이었지요. 어르신, 전분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모구먼,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네 발소리는 왼쪽이 무거워. 전분이가 웃었습니다. 평생 번철 앞에 서서 오른손을 놀렸으니 그렇지. 매향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염치 없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돈이 필요한가? 예. 전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손에 헝겊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세어보게. 매향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30년 모은 걸세. 매향이
주머니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주모,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 장례치를 돈 아닙니까? 전분이가 매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모, 내가 왜 이걸 자네한테 주는 줄 아나? 자네가 3년 동안 내 국밥값을 반만 받았네.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사흘에 한 번씩 3년 일세. 전분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300그릇이 넘어. 주모, 사람이 남한테 300번 잘해주고 그걸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못 쓰네. 매양이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르신, 울지 말고 고맙습니다. 전분이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주모, 예, 내가 오늘부터 자네 집 마루에 앉아 있겠네.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째서요? 전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거든 내가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날 저녁에 향화주막 아궁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닷새만이었습니다. 복동이 부싯돌을 쳐서 관솔에 불을 붙였고 매향이 그 위에 마른 솔가지를 얹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향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렸지요. 칙! 기름 우는 소리가 부엌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내도왔습니다. 이튿날은 9이 왔지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17이 왔습니다. 푸제간 영감이 저작거리에서 한 말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그 집에 고기를 댔소. 그게 병든 소면 내가 병든 소를 판 것이요. 그러면 이 골목 사람이 다 병든 소를 먹었소. 여러분, 소문을 이기는 것은 해명이 아닙니다. 더 정직한 사람 하나입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3시였습니다. 매양이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혓짓발이 거쳤습니다. 최도석이었습니다. 마루 끝에 전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뉘고 얼굴을 마당 쪽으로 향한 채였지요. 최도석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상에 손님이 둘 앉아 있었지요. 주모, 매향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불을 지폈구려. 예, 12냥은. 매향이 앞치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평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어보십시오. 최도석이 그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전이 다가와 세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냥 닷돈. 맞습니다. 최도석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낸다는 말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세간을 잡고 간판을 떼고 이 집을 닫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돈이 나왔습니다. 최도석이 천천히 매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모, 예, 이 돈이 어디서 났소? 빌렸습니다. 누구한테? 이웃에게 빌렸습니다. 이웃 누구? 매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그것도 관에서 물으실 일입니까? 최도석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 예?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지. 매양의 등이 굳었습니다. 15이라 들었소. 주모, 아이가 15이면 앞으로 살 날이 기우. 최도석이 마당의 평상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긴 날을 사는 데는 조용한 것이 좋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지도 않았고 포조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나이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칼보다 무섭습니다. 칼은 뽑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아들 나이를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매향이 두 손을 앞치마 안에서 맞잡았습니다. 나리, 말하시오.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시오. 최도석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팡이가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더욱 최도석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전분이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백색으로 탁한 눈이 허공을 향한 채였지요. 거기 누구요? 최도석이 물었습니다. 전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앞 못 보는 늙은이 올시다. 최도석이 그 말을 듣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볼 것이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최도석이 엿집발을 걷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저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매향이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전분이가 지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지요. 어르신, 어떠셨습니까? 전분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일세, 틀림없습니까? 주모, 전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3년을 들은 목소리일세. 어찌 틀리겠나. 이래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향이 날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지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려서 팔리지 않을 육전을 부쳤지요. 복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님이 없는데 어째서 부치십니까? 매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누구를요? 냄새를 맡고 오시는 분이다. 여드레째 되던 날 저물녘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혓짓발이 거쳤습니다. 삿갓쓴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걸음이 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매향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손님이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모, 무엇하는 것이오? 일어서시오. 매향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소인이 아쪽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한참 매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주모, 예? 내가 다음에 오면 물을 것이 있다 하지 않았소.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묻겠소? 손님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주모는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매향이 이마를 땅에 댄 채로 답했습니다. 압니다. 언제부터? 열흘 전에 알았습니다. 누가 일러주었소? 제 지아비와 함께 궁에 있던 어른이 일러주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의관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 살아 계십니다. 손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구려. 주모, 일어나 앉으시오. 소인이 어찌? 주모. 손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이 마당에 2해를 왔소. 그동안 주모가 나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소. 오늘도 그러시오. 매향이 몸을 일으켜 평상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뢰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3년 전 10월 그저밤 남편이 저녁을 안 먹고 앉아있던 것, 부엌에서 함께 못 쓰는 것이 있느냐고 물은 것, 제가 상을 들고 있다 하자 한 것, 그날 밤 골목에서 남편이 죽은 것, 간판 뒤에 칼끝으로 새겨진 글자 한 자, 앞 못 보는 노파가 그 밤에 들은 발소리, 넥과 수레바퀴와 낮게 던져진 한마디. 묻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서만호가 준 3가지. 약재는 하나도 그른 것이 없다는 것. 2가지가 나란히 올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젯밤 부엌에서 제 손으로 알아낸 것을요. 손님이 다 듣고 나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마당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동이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제야 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예? 내가 3년 동안 이것을 몰랐소. 내 몸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몰랐소. 손님이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주모, 내가 이 손을 3년 동안 보았소. 그리고 내가 늙는 것이려니 했소. 내 의원들이 다 그렇다 하였으니까. 주모, 예?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소?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여쭙겠습니다. 물으시오. 저들을 잡아들이시면 무엇라 하겠습니까? 손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방이 옳다 하겠지. 그렇습니다. 매향이 말했습니다. 장부에 그른 것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 문서로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소인은 주막 여인입니다. 소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손님이 매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겠소? 매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소인이 여기에 솥을 걸겠습니다. 솥이라. 예? 무엇을 하려고? 매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올린 처방 그대로 다려 보이겠습니다. 한 줄도 고치지 않겠습니다. 한 양도 더 넣지 않겠습니다. 손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오? 따로 다리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함께 올리면 나옵니다. 매향이 손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문서는 고쳐 쓸 수 있어도 냄새는 고쳐 쓰지 못합니다. 손님이 그 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모, 예? 사흘 뒤 저물녘에 오겠소? 혼자 오지 않겠소? 매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옆집 발 앞에서 한번 돌아섰습니다. 주모, 예? 내가 이 집에 2회를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집 주인 이름을 물어야겠소? 매향이 답했습니다. 매향이라 합니다. 사흘 뒤 저물녘이었습니다. 향화주막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좁은 마당에 누가 들어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삿갓 없이 온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 뒤에 내의원의 어이가 있었고 약을 짓는 의관 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조에서 나온 관원 3이 있었지요. 그 중에 최도석이 있었습니다. 노준혁의 사람으로 3년 동안 관을 드나든 자였습니다. 마당 한쪽 마루 끝에는 앞 못 보는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파를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마당 가운데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국을 끓이던 무쇠솥이었습니다. 그 옆에 뚝배기 2과 번철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매향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의원, 어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내가 3년 동안 먹은 탕약의 처방을 아르시오. 전하, 아르시오. 어이가 소매에서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약재 이름과 양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읽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다 읽고 나서 어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하, 이 처방에는 그른 것이 한 줄도 없사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 들었소. 그러고는 매향을 보았습니다. 주모, 예, 들은 대로 하시오. 매향이 그 처방대로 약재를 달았습니다. 저울을 써서 한 양도 틀리지 않게 달았지요. 그중 2가지를 따로 집어 뚝배기 2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 불에 올렸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매향이 뚝배기 하나를 들어 어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맡아보십시오. 어이가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쌉쌀한 뿌리 냄새요. 다른 것은요? 없소. 매향이 다른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요? 밍밍하오. 그렇습니다. 매향이 2 뚝배기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따로 다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번철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기름을 얇게 둘렀지요. 여러분, 이 마당에 선 사람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막 여인이 임금 앞에서 무슨 부침개를 붙이려는가? 어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모, 약을 기름에 올리는 법이 어디 있소? 매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요? 냄새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름이 달았습니다. 매향이 손을 대보지 않고 알았지요. 기름이 우는 소리로요. 그리고 2 뚝배기의 물을 한 국자씩 떠서 함께 부었습니다. 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막았습니다. 의관 하나가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지요. 어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쇳내였습니다. 무쇠를 오래 긁었을 때 나는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가 좁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냄새를 내가 아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내 입에서 났소. 매양이 번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처방은 한 줄도 그르지 않습니다. 그른 것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매양이 어이를 보았습니다. 어의 날이. 의원은 처음 배울 때 함께 쓰면 안 되는 짝 18을 외운다 들었습니다. 어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도 외우셨습니까? 외웠소. 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3년 동안 그 둘이 나란히 오르는 것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이가 여기서 무엇라 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와 짜고 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가 지었습니까? 약방에서 올라온 것을 내가 확인만 했소. 확인하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약재 이름과 양을 보았소. 그것이 다 옳았습니까? 옳았소. 매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넘기셨군요. 넷이 거쳤다. 들었습니다. 짓는 사람, 적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나르는 사람. 매양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넷이나 거쳤으니 잘못될 리가 없다고들 하셨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툭!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앞 못 보는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하, 전분이가 마당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앞을 못 보는 늙은이 올시다. 소인이 아니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래라. 전분이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러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최도석 앞이었습니다. 3년 전 10월 금화밤에 소인이 이 골목 아래 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소리가 넷이었고 그중 하나가 가신이었습니다. 수레가 하나 있었는데 왼쪽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전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넘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누가 낮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분이가 그 말을 옮겼습니다. 묻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최도석이 소리쳤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전분이가 웃었습니다. 나리, 방금 그 목소리 올시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인은 나리 얼굴을 모릅니다. 전분이가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압니다. 3년을 들었습니다. 최도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원 둘이 그 앞을 막았지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자를 부린 자가 누구요? 최도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나라의 문서를 누가 썼소? 마당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아뢰었습니다. 영의정 노진혁이옵니다. 여러분, 그 뒤의 일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정 노진혁은 그해 겨울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봄에 먼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최도석은 3년 전 10월 그갯밤의 일로 죄를 받았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는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옳은 문서를 옳다고 넘겼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일이 다 끝난 뒤였습니다. 편전에서 그분이 신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의원도 보았고 약방도 보았고 호조도 보았어. 장부가 3년치가 있고 그것을 본 사람이 여럿이요. 그분이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3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까? 처방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죽었죠. 그해 겨울이 다 갈 무렵이었습니다. 향화 주막에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삿갓을 쓰고 혼자 오셨지요. 늘 앉던 구석 평상에 앉았습니다. 주모, 예, 육전 한 접시 주시오. 탁주도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마시겠소? 매향이 육전을 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떨림도 거의 없었지요. 주모, 예, 내가 오늘은 값을 치르러 왔소. 다푼입니다. 그 값 말고. 그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모, 무엇을 바라오? 여러분, 매향이 여기서 무엇을 청했을 것 같습니까? 상을 청했을까요? 벼슬을 청했을까요? 아들을 내의원에 넣어달라 했을까요? 매향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하나만 청하겠습니다. 말하시오. 탕약을 한 사람이 맞지 마십시오.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매향이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주막에는 외상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둘이 적습니다. 둘이, 예, 하나가 적고 하나가 셉니다. 매향이 말했습니다. 둘이 같으면 넘어갑니다. 둘이 다르면 그 자리가 틀린 자리입니다. 그분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모, 예, 주막에서 그것을 어찌하오? 장사하는 사람은 다 그리합니다. 어째서? 매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니까요. 잘못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나게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주막의 외상 장부가 궁중의 제도를 고쳤습니다. 이듬해부터 궁중탕약은 짓는 자리와 적는 자리를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재를 올릴 때 그날 무엇과 무엇이 나란히 올랐는지를 적는 칸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던 칸이었지요. 이름을 적는 칸은 있었는데 나란히 놓았다는 것을 적는 칸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준혁을 벌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칸 하나를 만드는 데는 한 해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킨 것은 그 칸 하나입니다. 벌하는 일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시원한 것으로 끝나면 다음 사람이 또 합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매향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무덤에 갔습니다. 복동이 16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약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손대에 달아 반들반들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따 하자고 했지요. 매향이 무릎 위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이제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3년 동안 무엇 때문에 밤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남편을 죽인 자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상을 놓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매향이 이긴 방법도 그것이었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문서로 이긴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3년 전에 하지 않은 질문을 3년 뒤에 한 것입니다. 향화주막은 그 뒤로도 오래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깎아놓은 그 널판을 그대로 썼지요. 다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매향이 그 널판을 뒤집어 걸었습니다. 칼끝으로 얇게 그은 글자 한자, 주라는 그 글자가 있는 면을 바깥으로 해서요. 지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모, 저 글자는 무엇이요?
그러면 매양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 지아비가 새긴 것입니다. 무슨 뜻이요? 물을 붓는다는 뜻도 되고 적어 넣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묻는다는 뜻으로 씁니다. 복동은 그 이듬해에 내의원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벼슬이 아니라 약재를 나르는 자리였지요. 들어가던 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렇게 일렀습니다. 복동아, 예, 어머니, 거기 가면 네가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다. 예, 모르는 것을 만나거든 어찌 해야 하느냐? 복동이 답했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매양이 아들의 옷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아, 예, 묻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매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묻는 것을 듣는 일이다. 향화주막 부엌에서는 그 뒤로도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우는 소리가 났고 골목에 육전 냄새가 퍼졌지요. 그 냄새를 맡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병색이 짙은 사람이 있으면 매향은 여전히 접시 아래에 종이 한 장을 깔았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그것으로 이 집 아궁이가 한 번 꺼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지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데는 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놓으면 안 되는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데도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어째서 이 둘이 늘 같이 오르느냐고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묻는 사람은 미움을 사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것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묻습니다. 옳게 적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